생일 축하해. 우리 유진이. 아빠가 또 찾아왔어. 어둠 속 촛불 28개가 타오르는 작은 방에서 63살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20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 남자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음식 기업 미양가게 회장 오성준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회장이 아닌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는 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기적처럼 딸이 눈앞에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딸이 자신의 정체도 모른 채 아버지의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의 한 대저택.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는 순간 오성준은 천천히 2층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매년 이날만큼은 반드시 이곳을 찾았죠. 분홍색 문 앞에 선 오성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20년 전 그대로 멈춰버린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침대 위에는 8살 아이가 좋아하던 토끼 인형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크레용으로 그린 음식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나무 주걱 하나가 소중하게 놓여 있었는데 이것은 오성준의 아내 윤미숙이 딸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오성준은 가방에서 작은 케이크를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하나하나 촛불을 켜기 시작했죠. 28개의 촛불이 모두 타오르자 어두운 방 안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성준은 촛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유진아. 아빠가 또 찾아왔단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 사업가라 불렀지만 이 방에서만큼은 그저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오성준은 책상 위에 작은 나무 주걱을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유진아, 넌 이 주걱 들고 엄마랑 요리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지. 엄마가 장 담그실 때마다 내가 옆에서 노래 부르던 거 아빠는 다 기억한단다. 오성준은 주걱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벽에 붙은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8살 유진이가 가린 된장찌개 그림, 김치찌개 그림, 비빔밥 그림들이 서툰 솜씨지만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각 그림 아래에는 어린아이 글씨체로 엄마랑 나랑 만든 거라고 적혀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오성준은 촛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던 그는 또 다른 잠긴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은 회사 건물 안에 있는 아내 윤미숙의 연구 주방이었습니다. 오성준은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년 전 그날 이후 아무도 이 공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벽 한쪽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선반에는 아내가 정리해둔 각종 양념과 조미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레시피 노트가 조리대 위에 펼쳐져 있었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앞치마가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성준은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재료를 꺼냈습니다. 미역과 소고기 그리고 참기름이었죠. 그는 천천히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국이 끓는 동안 오성준은 장독대 앞에 앉아 가장 큰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20년 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여보, 올해도 우리 딸을 못 찾았어. 미안해. 오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대 기업의 총수라는 무게는
이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잃은 한 남자의 슬픔만이 주방을 가득 채웠죠. 한참을 그렇게 있던 오성주는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끓인 미역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세 개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 놓을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언젠가 돌아올 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성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장실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 장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성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당뇨 수치가 다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는 철저한 식단 관리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죠. 장비서, 식품영양학 전공한 가정교사를 구해주게. 장민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간 오성주는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에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을 원하십니까? 오성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찾아주게. 나이는 상관없네. 며칠 후 장민수는 여러 명의 지원서를 가져왔습니다. 오성주는 하나하나 검토하다가 한 장의 이력서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지원자의 이름은 이유진, 28살이었습니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했고 고아원 출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으로 면접을 보게. 오성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장민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면접 당일 오성준은 평소보다 일찍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책상 위의 물건들을 여러 번 정리하고 또 정리했죠.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죠.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오성준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진의 얼굴은 놀랍도록 아내 윤미숙을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와 턱선, 그리고 미소 짓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아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이유진의 목소리마저 아내와 비슷했습니다. 오성준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여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유진은 그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네가 식품영양학을 전공했다고 했나? 오성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네, 대학에서 전통 한식 영양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면접은 계속되었지만 오성준은 질문의 내용보다 이유진의 모든 행동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혹시 자신의 딸이 아닐까 하는. 합격일세. 내일부터 출근하시게. 면접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이유진은 기쁜 표정으로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걸어나가던 이유진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잠긴 문 앞을 지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졌던 것입니다. 이유진은 그 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유진은 오성준의 저택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현관에서 장민수 비서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2층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유진은 장민수를 따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복도 끝에 있는 하얀색 문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도 느꼈던 그 이상한 감각이 다시 밀려왔죠. 가슴이 조이고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기는 무슨 공간인가요? 이유진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장민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회장님의 개인 공간이라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장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유진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문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자신이 꼭 알아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서재에 도착하자 오성준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유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시게. 오늘부터 자네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하겠네. 오성준은 책상 위에 놓인 건강검진 결과지를 이유진에게 건넸습니다. 내 당뇨 수치가 좋지 않아서 식단 관리가 필요하네. 매일 식단표를 작성해주고 필요한 경우 직접 요리도 부탁하네. 이유진은 서류를 꼼꼼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오성준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서류 넘기는 손동작 하나하나가 아내 윤미숙을 떠올리게 했죠. 회장님, 서재 한쪽을 제 작업 공간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식단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두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게. 저쪽 책장 근처를 사용하시면 되네. 이유진은 가방에서 노트북과 서류들을 꺼내 책장 옆 작은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들과 서류를 옮기다가 그녀의 손이 책상 서랍에 닿았습니다. 서랍이 덜 닫혀 있었는데 이유진이 닫으려는 순간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진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오성준과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그들 사이에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작은 나무 주걱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 아이가 이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이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라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눈매와 코, 그리고 미소 짓는 인매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사진 속 아이가 저랑 너무 닮았어요. 오성준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내 딸일세. 20년 전에 잃어버렸지. 오성준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유진은 더 묻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성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죠. 그 순간 이유진의 머릿속에 갑자기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주방 냄새,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하지만 이내 그 이미지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괜찮은가? 오성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유진은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오성준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이유진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날 오후 이유진은 회사 건물 지하에 있는 식자재 창고를 방문했습니다. 장민수가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통 한식을 선호하십니다. 특히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자주 드시죠. 이유진은 창고에 쌓인 각종 장류와 양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가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코를 벌렁거렸습니다. 마치 오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 오성준의 아내 윤미숙이 장냄새를 맡을 때마다 똑같이 코를 벌렁거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된장 발효 상태가 아주 좋네요. 깊은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이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각종 재료들을 꼼꼼히 확인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장독대 근처를 걸어가면서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아리랑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변형된 선율이었는데 마치 누군가 어린아이를 위해 만든 자장가 같은 느낌이었죠. 이유진 본인도 자신이 왜 이 노래를 부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성준은
회장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장민수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유진 씨가 식자재 창고에서 보인 행동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민수는 이유진이 코를 벌렁거린 것과 이상한 민요를 흥얼거린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성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 확실한가? 네, 분명히 사모님께서 따님에게 불러주시던 그 노래였습니다. 오성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만약 결과가 다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장비서 내일 아침 일찍 내 서재로 오게. 비밀리에 부탁할 일이 있네. 다음 날 새벽 장민수는 오성준의 서재로 갔습니다. 오성준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유진의 머리카락일세. 어제 그녀가 앉았던 의자에서 채취했네. 장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하시는 겁니까? 그렇네. 하지만 절대 비밀로 해야 하네. 연구소에도 내 이름을 밝히지 말고 진행하게. 장민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오성준은 혼자 남아 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작은 나무 주걱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정말 내가 돌아온 걸까? 아빠가 또 착각하는 걸까? 그날 밤 이유진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곧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주변은 온통 뜨거운 불길로 가득했고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아, 유진아.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유진은 그 목소리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유진은 꿈속에서 외쳤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손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끌고 어딘가로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 순간 이유진은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폐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유진은 다시 외쳤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속에서 점점 깊이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유진아, 멀리서 다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전등을 켰습니다. 왜 자꾸 이런 꿈을 꾸는 거지? 이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잠들 수가 없어서 부엌으로 가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악몽의 장면들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여자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어. 내가 왜? 이유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 출신이었고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분명히 누군가를 엄마라고 부르며 찾고 있었습니다. 이유진은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오성준과 미양각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라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양각 대표 오성준 회장 20년 전 화재 사고로 아내와 딸 잃어. 이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하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광장시장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오성준의 아내 윤미숙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8살이던 딸 오유진은 실종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유진, 유진, 이유진은 자신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이름도 유진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일주일 후 장민수는 봉투 하나를 들고 오성준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성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치하지 않음. 서류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유진과 오성준 사이에 혈연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성준은 주저앉듯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장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혹시 재검사를... 아니네, 됐네. 오성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진이 보여준 모든 습관들과 그 노래가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성준은 다시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케이크도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 끝에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또 착각했구나. 미안해.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20년간 수없이 반복된 희망과 실망의 순간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딸이라고 확신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어떻게 설명하지? 그리고 그 습관들은... 오성준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더 이상 희망을 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유진은 자신의 과거를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오성준에게 하루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쉬어도 될까요? 오성준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유진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러시게 내일 다시 오면 되네. 이유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그녀가 처음 찾아간 곳은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아, 오랜만이구나. 원장 김소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유진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제가 여기 오게 된 경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김소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알고 싶어 하니? 제 과거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최근에 이상한 꿈도 자주 꾸고요. 김소희는 한숨을 쉬고 일어났습니다. 창고에 오래된 기록들이 있단다. 같이 가보자. 그들은 먼지 쌓인 창고로 향했습니다. 김소희는 낡은 서류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서 20년 전 서류철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구나. 내가 여기 온 날의 기록이야. 이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상의 여아 추정 나이 8세 기억 상실 상태로 발견됨. 이유진은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발견 장소 광장시장 화재 현장 인근 청계천변. 발견 당시 전신에 화상 자국과 익수 흔적. 발견자 노숙자 박철수. 인계경찰관 박준호. 이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광장시장 화재라는 단어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오성준의 아내가 사망한 그 화재였습니다. 원장님, 이 박준호 경관을 만날 수 있을까요? 김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지금 퇴직하셨지만 연락처는 알고 있단다. 하지만 유진아, 왜 갑자기 이런 걸 찾는 거니? 제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유진은 박준호의 연락처를 받아 적고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호 경정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이름은 이유진입니다. 20년 전에 경정님께서 저를 고아원에 인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때 그 아이 기억합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경정님을 직접 뵙고 싶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박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종로 3거리 근처 카페에서 만납시다. 이유진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유진 씨인가요? 네, 경정님.
박준호는 자리에 앉으며 이유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컸네요. 당시 너무 어려서 걱정이 많았는데 경정님, 제가 발견되었을 때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박준호는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유진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20년 전 우리 팀은 인신매매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지트가 광장시장 근처에 있었죠. 급습 작전을 펼쳤는데 그때 당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인신매매 조직에 이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의 계좌를 추적하다 보니 미양각의 자회사에서 큰 금액이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미양각이요? 이유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당시 오성준 회장의 아내와 딸이 실종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연관성을 의심했죠. 박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미양각의 동업자였던 오성호가 경찰 고위층에 뇌물을 줬다는 소문이 돌았죠. 오성호요? 네, 오성준 회장의 의형제였던 사람입니다. 그 후로 사건은 단순 화재 사고로 종결됐고 당신은 기억을 잃은 채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유진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경정님, 혹시 제가 오성준 회장의 딸일 가능성은?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리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당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카페 밖에서 검은색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박준호는 그 차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일에 관여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준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유진은 그의 등을 바라보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카페 건너편 골목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오성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진은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옷의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에 올라탔고 문이 닫히기 직전 남자도 같은 칸에 탔습니다. 이유진은 다음 역에서 급히 내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빠져나가 계단을 올라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빨리 출발해 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이유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는 길 한가운데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유진은 문을 잠그고 창문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오성호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성준의 의형제이자 미양각의 동업자였던 오성호는 현재 부회장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 숨기고 있어. 이유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 검색을 계속했지만 오성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유진은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여자가 그녀를 안고 달리는 모습,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남자의 그림자. 여자는 그녀를 어딘가에 숨기고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유진아, 여기 있어. 엄마가 곧 올게.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이유진은 울면서 그 여자를 불렀습니다. 엄마, 가지 마. 하지만 여자는 사라지고 대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이유진을 거칠게 들어올렸습니다. 조용히 해.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이유진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진은 다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이 오유진일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DNA 검사 결과는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왜 누군가 날 감시하는 거지? 왜 수사가 중단된 거지? 이유진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오성준을 만나 모든 것을 물어봐야 한다고. 이틀 후 장민수는 조용히 오성준의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고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성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민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인가? 장민수는 주변을 살피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최근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독자적으로 재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오성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재검사라니. 회장님, 서재에서 이유진 씨의 머리카락을 다시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장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성준은 천천히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친자관계 일치율 99.9%. 오성준은 서류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비서, 이게 정말인가? 네, 회장님, 이유진 씨는 따님이 맞습니다. 오성준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유진이가 돌아온 거야. 장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간 오성준 곁에서 딸을 찾는 모습을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장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첫 번째 검사가 조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당시 검사를 의뢰한 연구소에 오성우 부회장님의 비서가 연락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성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년 전부터 의심해왔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성우가 내 딸의 검사까지 조작했단 말인가? 증거를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따님께 진실을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성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전에 멈칫했습니다. 전화로는 안 되네. 직접 만나야겠어. 오성준은 이유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꼭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남산 케이블카 근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유진은 메시지를 받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녀도 오성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네,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오후 3시 남산 케이블카 근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오성준은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유진이 나타나자 오성준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쪽입니다. 그들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자 오성준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여쭤볼 게 있습니다. 20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해서요. 오성준은 놀란 표정으로 이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제 과거를 추적하다 보니 회장님 가족의 사건과 연결되더군요. 제가 발견된 곳도 같은 장소였고요. 오성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오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유진은 그 호칭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넌 내 딸이야, 오유진. 이유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성준은 떨리는 손으로 재검사 결과 서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DNA 검사 결과야. 우리는 친자관계가 맞아. 이유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 검사는 조작되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만남을 막으려 했던 거야. 오성준은 2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광장시장 근처에서 일어난 화재, 아내 윤미숙의 죽음, 그리고 딸의 실종에 대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그날 회사의 비리를 눈치챘어. 누군가 회사 돈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이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나요? 내 의형제 오성호야. 어머니가 그 사실을 나한테 말하려던 날 화재가 일어났어. 오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널 지키려다 돌아가셨어. 불길 속에서 너를 안고 나오셨지만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셨어.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이유진의 기억 속 장면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 그리고 유진아, 여기 있어다고 말하던 목소리. 아버지, 이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성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이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 20년을. 오성준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유진도 눈물을 쏟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엄마가 저를 안고 뛰던 것, 그리고 누군가 저를 끌고 가던 것.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유진아, 이제 다시는 널 잃지 않을 거야. 오성준이 다짐했습니다. 이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오성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화재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 하지만 나는 오성호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거라고 확신해. 그때 카페 밖에 검은색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오성준은 창밖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 차, 아버지, 저 차가 어제도 절 따라다녔어요. 이유진이 말했습니다. 오성준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를 나가야 해. 내 차로 가자. 그들은 서둘러 카페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유진이 차에 타려는 순간 갑자기 옆에서 다른 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이유진 씨, 잠깐만요. 남자들이 이유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오성준이 막아서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나 놓지 못해. 오성준이 소리쳤지만 이유진은 이미 차에 태워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빠르게 출발했고 오성준은 뒤쫓아 가려 했지만 그를 붙잡고 있던 남자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이유진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남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녀는 뒷좌석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옆 뒷좌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조카야. 이유진은 깜짝 놀라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6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오성호. 이유진은 회사 사진에서 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똑똑하구나. 나를 알아보다니. 오성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를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간단해. 넌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 오성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20년 전 내 엄마를 죽인 것도 나야. 이유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엄마가 회사 비리를 알게 됐거든. 내가 회사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지. 그래서 없애야 했어. 오성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불을 질렀어. 내 엄마가 자주 가던 시장 창고에. 하지만 내 엄마는 끈질기게 널 안고 나왔지. 이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꿨어. 너를 인신매매 조직에 넘기기로 했지. 내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기억을 되찾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짓을. 이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쉬웠어.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 오성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급습으로 실패했지. 내가 구출되는 바람에. 그래도 다행히 넌 기억을 잃었더군.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이유진은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끝낼 거야. 해외로 보낼 거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오성호가 말했습니다. 이유진은 절망적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는데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춘 순간 이유진은 있는 힘을 다해 차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잡아. 오성호가 소리쳤지만 이유진은 이미 차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차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큰 길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유진은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어 숨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오성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유진아 괜찮니? 어디 있어? 오성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지금 명동 쪽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이유진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30분 후 오성준이 백화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유진은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오성준은 딸을 꼭 안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오성준은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비서 지금 당장 안전한 곳이 필요하네. 회장님, 제가 준비한 곳이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조용한 모텔이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곳입니다. 오성준과 이유진은 장민수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유진은 오성호가 한 말들을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그 자식이 직접 인정했구나. 오성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증거가 없으면 어떡해요. 장 비서가 증거를 모으고 있어. 20년 전 송금 기록과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네. 1시간쯤 달려 그들은 외곽의 작은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오성준은 현금으로 방을 잡았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위치가 추적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둘만 남자 이유진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오성준은 창밖을 살피고는 커튼을 쳤습니다. 유진아, 오늘 밤은 여기서 쉬자. 내일 아침이 되면 장 비서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올 거야. 이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빠, 엄마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오성준은 이유진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어머니 윤미숙은 한식 요리 연구가였어.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을 하셨지. 오성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요리할 때마다 노래를 부르셨어. 특히 내가 좋아하던 아리랑 변형곡이 있었는데 그건 내게만 불러주시던 거였지. 이유진은 그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식자재 창고에서 흥얼거렸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어머니는 널 정말 사랑하셨어. 매일 주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지. 내가 8살 때 어머니가 작은 나무 주걱을 선물해 주셨는데 넌 그걸 들고 항상 어머니 요리를 도왔어. 이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회사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하셨어. 오성호가 회사 돈으로 불법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지. 오성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려던 날 화재가 일어났어. 오성호가 미리 계획한 거였지. 이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저 기억나요. 이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엄마랑 저랑 시장에 갔어요. 엄마가 전통장 담그는 법을 배우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오성준은 놀란 표정으로 이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아, 그날이 마지막이었어. 우리가 시장 안작은 공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 냄새가 났어요. 이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꼭 안고 밖으로 나갔는데 불길이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이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시장 뒷문 근처 창고에 숨기셨어요. 유진아, 여기 있어. 엄마가 곧 올게 하시고 다시 불 속으로 뛰어가셨어요. 오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 하셨어. 그게 어머니의 성격이었지.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유진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끌고 어딘가로 갔어요. 저는 울면서 엄마를 찾았는데 그 남자는 제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차에 태워졌어요. 어두운 방에 갇혔고 무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유진은 오성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느 날 갑자가 경찰들이 와서 소란스러웠고 저는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오성준은 딸을 안았습니다. 많이 무서웠겠구나. 정말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빠. 이제 기억이 났으니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이 포옹 속에 모두 녹아들었습니다. 유진아, 오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널 잃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 저도요. 아빠를 지킬 거예요. 그날 밤 늦게 장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0년 전 인신매매 조직 계좌로 송금된 기록과 당시 오성우 부회장의 운전기사였던 분의 증언도 받아냈습니다. 잘했네, 장비서.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로 가서 모든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회장님과 따님도 함께 가시면 됩니다. 알겠네, 내일 아침에 보세. 오성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성준은 잠에서 깨어 창밖을 살폈습니다. 모텔 주차장에 낯선 차 여러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일어나. 오성준이 딸을 깨웠습니다. 발각됐어.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이유진은 재빨리 일어나 신발을 신었습니다. 오성준은 창문으로 나가는 길을 살폈지만 이미 사람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가자 그들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위로 올라간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성준은 이유진의 손을 잡고 반대편 비상구로 달렸습니다. 그들은 건물 뒤편 좁은 골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저쪽으로 오성준이 골목 끝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2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아빠, 이유진이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성준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옆에 오래된 창고 문이 보였습니다. 저기로. 오성준은 문을 열고 이유진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유진아, 저 안쪽으로 가서 숨어. 오성준이 말했습니다. 아빠도 같이 가요. 이유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내가 저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할게. 오성준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아, 내가 20년을 혼자 견뎠잖아. 이제는 아빠 차례야. 아빠 혼자 가지 마세요. 이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강하단다. 오성준은 딸을 마지막으로 꼭 안았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아빠, 저도 사랑해요. 오성준은 이유진을 창고 깊숙한 곳에 숨기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일부러 소리를 내며 반대편으로 달렸습니다. 저기 있다. 추격자들이 오성준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유진은 어둠 속에서 떨리는 몸을 움츠리고
아버지가 무사하기를 빌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유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 있을 거야. 오성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유진은 더 깊숙이 숨으려 했지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찾았다. 오성호가 손전등을 비추며 이유진을 발견했습니다. 이유진은 벽에 등을 기대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요하긴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오성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오성호의 부하가 외쳤습니다. 오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장민수가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그만하십시오. 장민수가 말했습니다. 오성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한 발짝도 오지 마. 그가 총을 이유진에게 겨눴습니다. 장민수는 망설이지 않고 이유진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오성호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의 따님을 지키는 게 제 임무입니다. 장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장민수는 어깨를 잡고 쓰러졌습니다. 장 비서님, 이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들이 일제히 총을 겨눴습니다. 총을 내려놓으시오. 경찰이 외쳤지만 오성호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유진은 쓰러진 장민수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따님을 데리고 차로 가세요. 제 차 트렁크에 증거가 있습니다. 장민수가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이유진은 장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혼자 갈 수 없어요. 함께 가요. 그들은 간신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급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고 응급요원들이 장민수를 부축해 갔습니다. 이유진은 떨리는 다리로 주차장을 둘러보다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오성준이 경찰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유진은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오성준이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성호는 여전히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오성준과 이유진은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장민수는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따님, 우선 증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담당 검사가 장민수의 차 트렁크에서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간 모아온 증거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인신매매 조직 계좌로 송금된 기록입니다. 미양각 자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승인자는 오성호 부회장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오성호 부회장의 운전기사였던 분의 진술서입니다. 화재 당일 오성호가 시장에 있었다는 증언과 함께 어린 여자아이를 차에 태우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성준은 이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20년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추가로 당시 경찰 수사를 방해한 증거도 있습니다. 오성호가 경찰 고위층에게 뇌물을 제공한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검사는 서류를 정리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오성호 씨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1시간 후 영장이 발부되었고 경찰은 오성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성호의 차량이 한강변 올림픽대로를 따라 이동 중입니다. 경찰이 보고했습니다. 오성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강변이라고 내 방향으로 보아 광진교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광진교 근처는 20년 전 윤미숙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었습니다. 오성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가겠네. 회장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 꼭 가봐야겠네. 이유진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저도 갈래요, 아빠. 오성준은 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경찰차를 따라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한강변 도로는 새벽이라 차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멀리서 오성호의 검은색 차가 보였습니다. 차는 다리 위에서 멈췄고 오성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찰 차량들이 앞뒤로 길을 막았습니다. 헬리콥터도 상공에서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성호는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성준과 이유진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성준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호야, 오성준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오성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형님 여기까지 오셨군요. 오성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도 여기였지. 오성준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미숙이를 밀었어. 유진이를 끌고 간 것도 여기서였고 이유진은 아버지 뒤에 서서 오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밤의 한강 다리 차가운 바람 그리고 엄마의 비명소리. 맞습니다, 형님. 오성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여기서 강으로 떨어지셨죠. 필사적으로 유진이를 지키려 하시더군요. 오성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우리는 형제였잖아. 형제라고 오성호가 비웃었습니다. 형님은 항상 모든 걸 가지셨죠. 회사도 가족도 행복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함께 회사를 키웠잖아. 함께라고 형님은 70% 나는 30%였죠. 형님만 없으면 모든 게 내 거였는데 오성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형수님을 없애고 유진이까지 없애려 했던 거군요. 형님이 무너지길 바라면서 이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성호는 이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똑똑하구나. 내 어머니를 닮았어. 그래서 더 위험했지. 경찰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오성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한 발짝도 오지 마. 그가 총을 오성준에게 겨눴습니다. 성호야,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죄를 짓지 마. 죄라고 오성호가 웃었습니다. 20년을 숨기며 살았는데 지금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형님이 무너지면 결국 내가 이기는 거예요. 오성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경찰 저격수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오성호는 어깨를 맞고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경찰들이 재빨리 달려가 그를 제압했습니다. 으악, 오성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그를 실어갔습니다. 오성준은 난간 가까이 다가가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유진이를 찾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유진이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엄마 저예요, 유진이요. 이제 기억이 다 났어요. 이유진도 한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지켜주신 거 알아요. 감사해요. 아버지와 딸은 서로 손을 잡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서울의 어느 건물 1층에 윤미숙 장학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성준과 이유진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재단 본부는 예전 윤미숙이 사용하던 연구 주방을 리모델링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윤미숙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낡은 레시피 노트가 유리 케이스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벽면에는 어린 유진이가 그린 음식 그림들이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의 레시피와 사랑을 이어가는 공간입니다. 이유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요리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엄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오성준과 이유진은 주방에 남았습니다. 유진아, 엄마의 레시피로 뭔가 만들어 볼까? 오성준이 말했습니다. 이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특제 된장찌개를 만들어 봐요. 그들은 함께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유진이 장독대에서 된장을 꺼낼 때 무의식적으로 코를 벌렁거렸습니다. 엄마랑 똑같아. 오성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유진은 재료를 썰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바로 엄마가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오성준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여기 계신 것 같아. 저도 느껴져요. 아빠. 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진이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맛 엄마 손맛이에요. 오성준도 국물을 떠서 맛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아내의 맛이었습니다. 맞아, 바로 이 맛이야.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그들은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3개의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윤미숙의 사진이 놓였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돌아왔어요. 이제 함께 있을게요. 이유진이 엄마 사진 앞에 첫 숟가락을 떠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잘 컸죠?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오성준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으며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칠 후 장학재단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요리를 꿈꾸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유진이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의 레시피로 전통 한식을 배워볼 거예요. 학생들에게 작은 나무 주걱이 하나씩 나눠졌습니다. 엄마가 주었던 그 주걱을 본떠 만든 것이었습니다. 음식에는 사랑이 담겨야 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유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저녁, 오성준과 이유진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 20년간 보존되어 온 유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오성준이 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촛불 켤까? 이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함께 28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유진아. 오성준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이유진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이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분명 그럴 거야. 오성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석양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윤미숙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2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3사람의 그림자가 창문에 비쳤습니다. 오성준과 이유진,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윤미숙의 따뜻한 영혼이 함께였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사랑은 20년의 세월을 넘어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